새벽 2시 불 꺼진 아파트 복도를 혼자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복도 끝에서 바람소리가 들리면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때 이 건물을 지키는 사람은 나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시설관리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일상이 됩니다. 아파트 경비실, 병원 전기실, 빌딩 기계실. 낮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정막 속에서 오롯이 나 혼자만이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하루 일하고 하루 쉬니까 편하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24시간 내리 근무를 하고 나며 다음날은 밥 먹고 쓰러져 자는 걸로 끝납니다. 사람 만날 시간도 가족과 대화할 여유도 없습니다. 결국 사회와 점점 멀어집니다. 주말에도 친구 약속을 잡기 어렵고 연휴가 와도 내 스케줄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하소연이 많습니다. 휴일이 하루냐 이틀이냐가 정말 다르다. 하루만 쉬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교대근무, 야간근무. 이 두 단어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외로움이라는 무게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낮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입주민의 부름에 즉시 대응해야 하고 사소한 민원에도 감정을 눌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들려오는 무심한 말. 거기 아저씨 빨리 와보세요. 이런 순간마다 나는 그냥 기계 같은 존재구나라는 허탈함이 가슴 깊이 파고듭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외로움이 개인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설관리라는 직업 구조 속에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좁은 초소, 단독근무, 반복되는 당직, 단절된 대화, 낮은 사회적 인식. 모든 게 합쳐져 우리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늘 혼자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시설관리 종사자들은 이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요. 시설관리 종사자라면 누구나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교대근무입니다. 아파트 기사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합니다. 하루 종일 근무하고 다음날 하루 쉬는 방식이죠. 병원이나 빌딩 관리기사, 공공기관 청사관리직도 비슷합니다. 야간을 포함한 당직을 정기적으로 서야 하고 생활 리듬은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근무하고 하루는 쉬니까 되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24시간을 내리 근무한다는 건 밤을 꼬박 새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출근해 다음날 아침까지 깨어있는 겁니다. 그 긴 시간을 버티고 집에 들어가면 몸은 이미 망가져 있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밥을 먹으면 곧장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깊게 자지도 못합니다. 피곤함에 쓰러져 자다가 눈을 뜨면 이미 하루가 훌쩍 지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쉬는 날은 사실상 회복일에 불과합니다. 누구를 만날 시간도 가족과 함께할 여유도 없습니다. 결국 사회와의 접촉이 끊기게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휴일이 하루냐 이틀이냐가 진짜 큰 차이다. 하루만 쉬면 사람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처럼 교대근무의 스케줄은 사람을 만날 기회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주말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대부분 입주민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모임을 잡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인은 그날 근무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설령 휴무라 해도 전날 밤샘 근무로 지쳐 있다면 약속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결국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번에만 못 나가겠다 하던 게 몇 번 반복되면 친구들도 더는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가족들과도 대화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빠는 늘 피곤해 보여서 말 걸기도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교대근무는 단순히 몸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와의 리듬을 맞추기 어렵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 훨씬 더 큰 타격을 줍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생활이 몇 년, 몇십 년 반복된다는 겁니다. 잠깐의 고생이 아니라 직업의 본질적인 구조로 자리 잡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혼자가 됩니다. 함께 웃고 떠들 기회조차 빼앗기고 외로움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야간 근무는 시설관리 종사자들에게 가장 큰 고독을 안겨줍니다.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의 발길이 오갑니다. 민원이든 입주민 인사든 사소한 대화라도 오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다른 부서 직원들과 스쳐 지나가며 잠깐의 대화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해지고 빌딩은 텅 빈 껍데기처럼 변합니다. 병원도 환자 외에는 모두 잠들 시간입니다. 그때부터는 건물 전체가 나 혼자에게 맡겨집니다. 순찰을 돌면 끝없는 복도가 이어지고 발자국 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CCTV 화면을 응시하다 보면 내가 감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감시당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새벽 2시, 3시는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눈꺼풀은 무겁고 주변은 적막하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숨을 조여옵니다. 만약 불이 나면 어떡하지? 누가 몰래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를 스칩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불안감을 몇 배로 키웁니다. 한 경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3시에 순찰을 돌면 내가 세상에 혼자인 기분이다. 또 다른 병원 시설기사는 기계실 안에서 혼자 야간 당직을 서다 보면 내 존재가 건물 그림자처럼 느껴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경험담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야간 독근무는 신체적 피로를 넘어 정신적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대화 상대도 없고 전화조차 울리지 않는 몇 시간.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정막 속에서 홀로 버티는 것입니다. 심지어 밥을 먹는 시간조차 외롭습니다. 밤중에 도시락을 꺼내 혼자 밥을 먹으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같이 밥을 먹고 농담을 나눌 동료가 없는 식사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행위일 뿐 정서적 만족은 없습니다.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년, 수십 년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고독은 생활의 일부가 되고 외로움은 무뎌지기는커녕 점점 깊어집니다.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사람을 만나도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 변화까지 일으키기도 합니다. 야간 독근무. 이것은 단순한 근무 형태가 아닙니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시설관리 종사자들의 또 다른 고충은 소통의 단절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지만 조직 안에서는 늘 바깥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대부분 시설관리 인력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파견돼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도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려가지 못하고 정보 공유에서도 빠져나옵니다. 단체 카톡방이 있어도 시설팀은 초대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도 정작 소통의 고리에선 제외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는 이 조직의 구성원이 아닌가? 나는 그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점점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게 됩니다. 동료와의 교류도 제한적입니다. 격일제로 근무하다 보니 교대하는 순간에만 얼굴을 스치듯 마주칩니다. 인수인계 몇 마디면 대화는 끝납니다. 함께 밥을 먹고 고민을 나눌 기회가 없습니다. 결국 같은 처지의 동료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야간 당직 때 홀로 도시락을 먹는 모습, 아침 교대 시간에 피곤에 찌든 얼굴로 인사만 나누는 상황. 이것이 시설관리 종사자의 일상입니다. 한 병원 시설팀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지, 우리는 그냥 전국 알아주는 외부인일 뿐이다. 이 짧은 말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심지어 같은 부서에서도 나이 차이나 근무 형태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과는 교대 시간이 안 맞으니 대화할 기회가 없다. 결국 문제나 고충은 홀로 짊어지게 됩니다. 소통의 단절은 단순히 대화 부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업무 효율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시설 문제를 빠르게 공유하고 협력해야 하지만 소외된 구조 때문에 전달이 늦어집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는 이 조직의 한 부분이다. 이 감각이 사라질 때 노동자는 일의 의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소통 부재, 동료와의 단절, 조직 내배제. 이 세 가지가 겹쳐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려납니다. 시설관리 종사자들이 느끼는 외로움에는 사회적 인식과 존중 부족이라는 뿌리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빌딩 관리기사, 병원 시설팀. 이 직종들은 흔히 단순 노무직으로 묶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기술 없는 나이 든 사람들의 일자리. 이런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압 수전설비, 비상발전기, 소방설비, 승강기. 모두가 시설관리인의 손길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의 존재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 관리 아저씨. 이 호칭 속에는 존중이 빠져 있습니다. 이름 대신 직책조차 아닌 단순 호칭으로 불리면서 마치 인격이 사라진 듯한 기분을 받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입주민의 무시와 갑질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경비원 10명 중 2명은 욕설이나 폭언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빨리 와라. 왜 아직 안 했냐? 이런 말들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 경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택배를 찾으면서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는 입주민. 그 순간 가슴 한쪽이 허전해지고 내 존재가 공기처럼 느껴집니다. 병원 시설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진 행정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대우는 전혀 다릅니다. 고장났으니 빨리 와서 고쳐라. 지시는 많지만 존중은 없습니다. 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단체 행사에도 불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병원에서 일해도 늘 따로 떨어진 존재로 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쌓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무뎌지고 대신 마음의 벽이 높아집니다. 어차피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외로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것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직업군 전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는 겁니다. 시설관리 일은 힘들지만 아무나 하는 일, 존중받을 필요 없는 자리라는 인식. 이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외로움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중이 없는 일터,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 그 속에서 시설관리 종사자들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늘 혼자인 기분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설관리 종사자들이 왜 외로운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교대 근무 때문입니다. 24시간 격일제라는 구조는 몸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약속과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쉬는 날조차 회복에만 쓰이다 보니 결국 사회와 단절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둘째, 야간 독근무 때문입니다. 새벽 시간대의 적막함, 혼자 순찰하며 느끼는 두려움과 쓸쓸함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대화 상대 없는 몇 시간이 쌓여 고립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셋째, 소통의 단절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지만 정규직 직원들과는 다른 취급을 받으며 회의에도 단체 대화방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동료끼리조차 교대 시간에만 잠깐 스치듯 만나니 함께 의지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넷째, 사회적 인식과 존중 부족입니다. 경비 아저씨, 관리 아저씨. 이런 호칭에 담긴 무시는 노동자를 인격체가 아닌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입주민의 갑질과 폭언, 조직 내 차별적인 태도는 외로움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시설관리 종사자들의 외로움은 개인 성격이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 구조와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 정신건강 나아가 안전과 직결됩니다. 외로운 노동자가 지키는 건물은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외로운 노동자가 버티는 현장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선 교대제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제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연속 휴무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통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시설관리 인력도 정식 구성원으로서 회의와 정보 공유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소한 대화라도 오가야 고립감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한마디가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입주민의 태도, 조직의 문화,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오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건 우리끼리의 연대입니다. 내가 겪은 일을 나누고 남이 겪은 일을 듣고 서로 공감하고 힘이 되어주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시설워크 네이버 카페입니다. 여기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나도 이런 일을 겪었다. 나는 이렇게 버티고 있다. 경험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가슴에 묻어두면 외로움은 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글로 쓰고 댓글로 나누면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이 길을 걷는 동료가 있구나. 이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설워크 카페는 정보만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외로운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글 한 줄, 댓글 한마디가 누군가의 긴 밤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외로움 속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시설워크 카페에 남겨주십시오. 그 목소리들이 모이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노동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의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변화를 만듭니다.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에서 뵙겠습니다.